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헐리우드 작가조합과 배우조합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 중인 조합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놨습니다. 도심 교차로에 단속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LA와 글랜데이들 6개 대도시에서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한인사회에서 주택 뒷마당 별채 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6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5 917센트, 오렌지 카운티도 $5 915센트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고령으로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보는 유권자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회의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각국의 연쇄 금리 인상 등 긴축 유지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의 사상 첫 동시 파업 사흘이 지난 가운데 업체와의 협상은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노조위원장이 파업의 확대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이 덜 익힌 생선을 먹었다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사지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소년원에서 수감생 9명이 난동을 틈타서 집단으로 탈출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전원 붙잡혔습니다.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주말 몰타에서 만났습니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이란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슬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홍수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리비아를 돕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이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지만 리비아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통해 이 물품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식 19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취임 이후 2년 연속 유엔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고 오늘 아침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가장 시선이 쏠리는 일정으로는 북러 관련 메시지가 나올 기조연설입니다.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4.2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지만 결국 승리 투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경기는 토론토가 3대2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NFL 풋볼 경기에서 LA 램스는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에게 23대 30으로 패했습니다. LA 차저스는 테네시와의 경기에서 24대 27로 패하면서 개막 후 2연패에 빠졌습니다. 하락, 혼조, 왔다 갔다 했던 오늘 뉴욕 증시 현재는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죽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가솔린 가격 한때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제일 저렴한 날입니다. 지금 바로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주말에 코스코나 이렇게 가솔린 조금 저렴하게 파는 곳들 줄이 굉장히 깁니다. 1센트라도 저렴할 때 가솔린을 채워 넣으려는 주민들, 운전자들 때문이죠. 가솔린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등세를 이어갔던 가솔린 가격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6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승세면 이번 주 내에 $6 돌파 가능합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무려 4.8센트가 오른 갤런당 $5.915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무려 8.5센트가 하루 만에 올랐었죠. 그리고 어제 13.6센트가 폭등한 이후 오늘 4.8센트가 또 오른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무려 LA 카운티는 27센트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지난 57일 동안 52차례 총 94.3센트가 오른 상태입니다. 거의 1달러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도 4.2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5달러 91.2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지난 4월 동안 무려 28.4센트나 비싸졌습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 이제 갤런당 6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 주유소에서 6달러대 넘은 가솔린 가격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6달러를 넘은 가솔린 주유소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도 갤런당 3달러 88.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솔린 가격 폭등세, 최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국제 원유 가격 상승세로 인한 LA 카운티랑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 6달러 돌파, 이번 주 내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가주의 고용시장이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신규 실업 신청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개선 트렌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공공부문이 회복되면서 고용 증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가주 고용개발국 EDD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주 내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812만 200개로 전달에 비해서 2만 3,100개가 창출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만 5,200개가 늘은 것입니다. EDD는 2020년 4월부터 경제 회복세가 시작된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320만 2,200개 일자리가 늘었고, 이는 매월 평균 8만 55개에 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정보통신기업 IT의 해고가 늘었지만 타업종 채용이 이것을 만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DD는 가주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들이 모두 풀리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8월에도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중인 근로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법안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는 이미 시행이 됐죠. 그래서 조합원들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시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거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중인 가주의 근로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제공하자는 법안 SB 799가 지난 11일 주 하원 그리고 15일에는 주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SB 799는 파업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파업 2주 후부터는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법안이 이미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넉 달째, 배우 파업은 2달째로 접어들면서 작가와 배우들의 수입이 끊기자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 조합은 SB 799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근 사크라멘토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주의회에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열린 행사에서 뉴섬 주지사는 가주 실업수당 펀드가 연방정부로부터 18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혀 SB 799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이 자리에서 SB 799의 비토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자는 법안은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 조합을 비롯해 각 업계의 노조들이 추진해 왔는데, 가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할 경우 비즈니스 업체들이 노조에 휘둘리게 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가주 상공회의소 측은 실업수당 혜택을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기업체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주의 비즈니스 업체들은 실업수당 프로그램의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페이롤 텍스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실업수당 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빌려다 쓰고 있는데, 연방정부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기업체가 매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실업수당 수혜자가 확대되면 결국 기업들의 추가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의 사상처 동시 파업이 사흘이 지난 가운데 업체와의 협상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위원장이 파업의 확대를 경고해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5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UAW의 손 페인 위원장은 어제 MSNBC와 인터뷰에서 협상 진전이 느리다며 지난 7월 중순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업체들이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산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포드와 스탈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GM 등 3대 업체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CBS 뉴스 인터뷰에서는 더 나은 제안을 받지 못하면 파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파업 대상지를 현 3곳에서 더 늘리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UAW는 어제 GM과 협상을 재개했고 스탈란티스와 포드와는 바로 오늘 협상하게 됩니다. 한편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서 고위 당국자들을 급파할 예정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젠 스펠링 백악관 고문과 줄리 수 노동장관 대행이 이번 주에 디트로이트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팜데일 지역에서 발생한 LA 카운티 셰리프 총격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총격범 검거에 2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쯤 팜데일 지역 시에라 하이웨이와 에비뉴 Q 교차로에 빨간 신호에서 대기하던 셰리프 요원이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셰리프 요원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저격 사건으로 보고 셰리프국이 수사 중입니다. 로버트 루나 셰리프 국장은 저격범을 거리에 둘 수는 없다며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을 지나던 차량 소유주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순직한 클린 쿰부르버는 조부, 부친에 이어 3대째 셰리프국 제복을 입고 있으며 사망하기 나흘 전 약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 사회에서 마약 중독으로 숨지는 사람이 최근 4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싼 값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 때문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주택가. 석 달 전 이 집에서 재미교포 20살 박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군에게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검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한 길가입니다. 이곳에서도 넉 달 전에 33살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신 씨에게서도 펜타닐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When I came back, they had it like, you know, the body taped off and everything like that. And I guess it was somebody that like normally comes here.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중독과 과다 복용으로 숨진 한국인은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에 44명보다 2.4배나 많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매주 집단 상담을 진행합니다. 마약에 중독됐지만 재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합숙을 하며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데 6개월 이상 마약을 끊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3, 14 to I'm 20 now. 근데 이제 마약 안 하고 싶어요. I just got my life together, you know. And then my face got clear and 마약 중독 전문가들은 최근 마약 중독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꼽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나 강하지만 불과 몇천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타닐이라는 그 약이 이불이면서 이불 국민학생들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지금은. 약물 중독 등으로 한 해 숨진 미국인 10만여 명 중에 3분의 2가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초등학생들도 $2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근데 초등학생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영아가 오피오이드, 마약 노출 증세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어린이집에 있던 다른 원아 3명도 비슷한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남자아이가
부모가 아들이 무기력하고 반응이 없는 점을 알아차리고 병원을 데려간 사실을 추가로 파악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으로 옮겨진 1살짜리 남아는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다른 3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일부는 위중합니다. 펜타닐 등 아편유 마약의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미국 내에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아편유 합성 마약인 펜타닐은 치사량이 2mg에 불과해 연필심 조금, 손톱만큼, 이만큼만 먹어도 과용해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아주 위험한 약물인데 지금 이 펜타닐로 인한 사망, 사고 소식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소년원에서는 수감생 9명이 난동을 틈타서 집단 탈출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전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8시경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소년원인 아브라삭스 아카데미에서 난동이 발생한 뒤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직원 2명에게 접근해서 이 중 1명에게서 탈출에 필요한 열쇠를 탈취했고 이후 건물 밖 마당까지 나온 뒤 울타리를 넘어 탈출한 것입니다. 한편 이들 중 4명은 다음 날인 오늘 새벽 5시 45분경 소년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5명도 곧이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각각 면담을 한 뒤 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탈옥을 시도한 수감생 9명의 나이는 15살에서 18살로 강도, 차량절도, 총기 소지 등을 저질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년원에서 발생한 난동 역시 진압됐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가 미국 최고 공립대학 1위에 뽑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2024 미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UCLA와 UC 버클리가 공립대학 공동 1위에 선정됐습니다. 사립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국 모든 대학 순위에서는 공동 15위에 자리했습니다. 전국 최고 대학 순위 1위는 프린스턴 대학이 차지했고 2위는 MIT 그리고 3위 공동 3위로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칼텍은 전국 모든 대학 순위 7위에 꼽혔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대체로 흐리고 서늘한 가을 날씨 남가주에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도 짙은 구름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지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오늘 조금씩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아 선선합니다.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서 남은 한 주간의 낮 기온도 계속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하루의 낮 기온은 보다 낮은 상태로서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날이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오릅니다.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8도, 해안 지역은 72도, 6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8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벌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 밸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비아 프린세사와 만나는 지점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심 교차로에 단속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만 받으면 시행이 됩니다. 서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LA 주요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교통카메라 곳곳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LA, 글렌데일, 롱비치,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내 6개 대도시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5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쿨존을 비롯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설치될 단속 카메라는 속도 위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고 티켓은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발부가 됩니다. 제한 속도를 11마일 이상 넘길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장, 두 번째 위반부터는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거나 과속 방지턱 공사 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5년간의 시범 실시 이후 지속 또는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LA 곳곳에서 주택 침입 강도 사건이 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계 노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침입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A경찰국 LAPD는 지난 16일 최근 아시아계 주민들의 주택에 강도 침입 사건 신고가 부쩍 늘어났다면서 주민들은 외출 시 또는 잠들기 전에 문이 잘 잠겨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LAPD 측은 모든 창문을 잠그고 또 가정 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을 시 작동을 잘하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것, 운전 중 미행이 의심된다면 즉시 911에 신고할 것, 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시 경찰에 신고할 것, 강도가 침입했을 시 절대 저항하지 말고 강도 요구에 따라줄 것, 그리고 강도 용의자를 뒤쫓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기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미주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한인타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A씨는 2번 연속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이스메일을 받았는데 듣자마자 스캠 전화임을 직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요. 안녕하세요. 카드회사예요. 카드회사에서 전화드립니다. 본인 카드에서 비용 결제가 안 돼서 연락드렸는데 한국어 고객 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최근 전화 사기가 많아서 180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 미용실 원장은 어떻게 내가 한인인 걸 알고 한국어 보이스피싱이 왔는지 의아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전화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공기관을 사칭한 수법은 고전입니다. 최근에는 가까운 지인, 회사를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도 사기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료 전화인 1800, 1877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걷어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지역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중학생의 유족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이 $2,700만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레노밸리 통합교육구는 관할 중학교의 학생이었던 당시 13살 디에고 스툴치의 법적 보호자에게 $2,700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스툴치의 가족 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괴롭힘 사건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노밸리의 랜드마크 중학교 재학생이던 스톨츠는 2019년 9월 16일 교내 남학생 2명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9일 후 사망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합의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모두 해임됐다고도 전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해외 입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만 명 가운데 70% 이상은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에서 한인들이 처음으로 입양 동포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한국 문화행사뿐만이 아니라
뿌리를 찾는 데 필요한 여러 방법을 공유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흥겨운 풍물놀이로 환영 인사를 대신합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는 전통 춤사위에 관객들은 촬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휴스턴 한국전통무용단 한나래가 한인 입양인을 위해 마련한 문화공연입니다. 애초 2019년 열려던 이 행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 만에야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한인 입양인들이 모여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인 입양인들과 그 가족 50여 명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 찾는 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약 20만 명 가운데 70% 이상은 미국 입양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미국 입양 비중이 큰데도 그동안 한인 입양인 정기 모임이 부족했고 입양 관련 정보를 공유할 마땅한 계기도 없다는 점에 착안해 텍사스 동포사회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Traditional culture and educating people about that. And that's an important part of what we need to do in terms of bridging that gap of who they are now and who they were in the past. But it occurred to me that that was only a small part of what Korean adoptees needed. Who was a Korean adoptee, and she started sort of like explaining to us exactly what are the needs of Korean adoptees in terms of the emotional and also their desires. 이번 행사에는 한국 문화체험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입양인의 권리와 모국 방문 정보를 나누며 힘을 보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인 입양인 단체 회원은 한국경찰청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 찾기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입양 동포들에겐 뿌리에 대한 같은 고민과 해법을 나눈 소중한 시간. I have my adoption papers, what I have. Memories I remember, and I can remember it as if I did it yesterday. I was a little girl. There was a well in the middle of the orphanage, and I would take a cucumber. I want to know who I am, who that 6-year-old little girl is, and where she came from. I know my last name, Kim, is my biological father's, and my biological mother's is Lee. The orphanage did give me the name In-suk Lee when I was under their guardianship. I am going to try to get a DNA test done through the consulate here in the U.S. to get my DNA sent over to the Korea database bank to hopefully get a match and hopefully find my biological relatives.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인 입양인 가족이 함께 즐기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모임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입양 동포들이 실제 한국 가족과 만났을 때 잘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는 데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The hardest thing is the language. There is definitely a language barrier, and I would say if you have any inkling of finding family at some point in your future, start learning the language now. I was found in Jangwoo, left at the children's home there in 1983. And I am looking for my birth family.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nd praying for you my whole life. And I submitted my DNA to the police station. And I wish you the best. If I don't find you, I will always pray for you. And I send my love. In case anybody recognized this little 6-year-old girl, my family, aunts, uncles, cousins, distant cousin, I would love to see if you recognize me. 미국 휴스턴에서 YTN 월드 안미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된 뒤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중재자인 카타르 측이 마련한 여행기를 타고 카타르 수도 도하에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 풀려난 이란인 수감자 2명도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풀려난 5명의 수감자 가운데 나머지 3명은 이란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를 포함한 복수 관리는 풀려난 수감자들이 2명의 가족과 함께 테헤란을 빠져나왔다고 익명을 전제로 전했습니다.
항공기 위치 추적 서비스에서도 이들이 탄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테헤란 공항에서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세르 케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오늘 카타르로 송금됐고 이에 따라 미국과 죄수 교환이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이란에 돌려주고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한 지난달 합의를 이제 시행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이 풀려나는 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란에 구금됐던 무고한 미국인 5명이 집으로 온다며 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고 지치지 않고 노력해준 카타르, 오만, 스위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포함해 국내외 파트너에게 감사하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YTN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카타르 당국도 도하의 이란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P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동결됐던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에 송금됐다는 사실이 미국과 이란에 통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미국과의 수감자 교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카타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인 수감자 5명과 2명의 가족을 이란에서 태우고 나오기 위한 비행기가 도하에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이날 이란인 수감자 5명을 풀어줄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의 중재하에 지난달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60억 달러, 8조 원의 돈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2019년 5월 동결됐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올해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보는 유권자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과 유고브가 최근 유권자 4,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4%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모두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는 34%에 그쳤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권자 55%가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S 방송은 유권자 대부분은 바이든의 재선 임기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바이든이 충분히 건강한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 사건 이후 관계가 냉랭한 미국과 중국이 연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최고위 외교안보 참모가 전격 회동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몰타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와 양안의 평화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이 위원은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등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안보 대화 채널은 미중 관계의 돌파구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비밀 회동 직후 첫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I'm happy we had found time to meet, and I look forward to a candid and forthright discussion like all the discussions we've had thus far. 이번 회동 역시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추정입니다. 두 나라는 향후 몇 개월간 추가 고위급 접촉과 주요 분야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Whether it's at UNGA or whether it is after UNGA, sometime before the end of the year, it is still our expectation that Secretary Blinken will host Foreign Minister Wang Yi here in the United States.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독일을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페인트에 뒤덮였습니다. 환경단체가 이 독일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면서 뿌린 것입니다. 리비아 대홍수처럼 기후재난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환경단체들의 과격한 시위도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베를린 심장부에 있는 브란덴부르크문 기둥들이 노란과 주황색으로 칠해졌습니다. 환경단체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페인트를 뿌린 겁니다. 브란덴부르크문은 독일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축물인데 이렇게 곳곳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시위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페인트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품에 음식물을 던지거나 도로를 차단하는 등 환경단체들의 과격 시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과격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적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세계 각지에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최근 유럽 연구진은 기후변화 생물권 보전 등 지구 환경 안정성을 평가한 지표 9개 중 6개가 통제 수준을 넘어 위험 단계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a health check. It is really assessing how are we doing with regard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planet. We're continuing to move in the wrong direction. 올여름이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것으로 나타나고 리비아 대홍수, 그리스 산불 같은 기후 재난이 현실화되면서 과격 시위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램즈와 LA 차저스 2주차 경기 시작했습니다. LA 차저스는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스틴 허버트 쿼터백에게 대박 계약을 안겨줬죠. 연봉이 $5천만 넘어요. 대박 계약을 안겨줬는데 1차전에 마이애미에게 패했죠. 그리고 어제 2주차 경기에서도 테네시 타이탄즈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마지막 필드골 얻어맞고 27-24 패했습니다. 2연패 중이에요. 저스틴 허버트 어제 무려 305야드나 던지면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팀 승리를 이끌지 못하니까 $5천만 괜히 줬나? 이런 생각 차저스로서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아직 시즌 초반 2경기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위권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는 팀하고 했기 때문에 이겨줘야 되는 건 아니었나 라고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LA 차저스 이렇게 2연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LA 램즈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와의 경기에서 소파이 스테디움 경기였죠. 티켓 가격 굉장히 비쌌어요. 라이벌전이어서. 네. LA 램즈가 23-30으로 패했습니다. LA 램즈는 1승 1패 시즌 전적 기록하게 됐고요. 샌프란시스코 49ers는 이번 서부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입니다. 그에 걸맞게 샌프란시스코 49ers 뭐 잘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탄 맥카피, 푸카 나쿠아 이런 선수들 열심히 지금 샌프란시스코 49ers에서 잘 뛰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2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보스턴전에서 환상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시즌 4승 달성에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승리 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1개를 남기고 교체돼서 정말 아쉬움을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류현진은 안타 6개와 볼넷 2개를 허용했지만 단 한 명의 주자도 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회 노아웃 2, 3루에서
내야 수비의 빠른 판단으로 첫 아웃 카운트를 잡더니 2개의 플라이로 점수를 내주지 않고 첫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3회 역시 연속 안타로 노아웃 2, 3루를 허용했지만 백전노장 류현진은 다시 뜬공과 땅볼을 유도해내면서 실점을 막았습니다. 4회 원아웃 1, 3루 위기에서는 6-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해내면서 눈부신 무실점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2루 먼저 갑니다. 그리고 1루까지 베스트 시나리오. 또 한 번의 위기 탈출, 오뚜기 같은 류현진입니다. 1대0으로 앞선 5회 투아웃까지 마운드를 지킨 류현진은 주자가 1, 2루에 쌓이자 승리 투수 요건의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기고 아쉽게 교체됐습니다. 4와 3분의 2 이닝 동안 83개의 공을 던지면서 6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시즌 평균 자책점은 2.93에서 2.62로 떨어졌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를 찍었고 체인지업과 커브, 커터 외에 싱커도 곁들였습니다. 류현진의 노련한 위기관리와 함께 토론토는 이틀 연속 끝내기로 보스턴전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9회 말 체프먼의 끝내기 안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둔 토론토는 단숨에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살아있네. 네, 최경주 선수 이야기입니다. 최경주 선수가 PGA 챔피언스 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에서 열렸던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고 최종 합계 16언더파로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시니어 투어에 입문한 지 지금 벌써 4년째인가요? 우승 1번, 준우승 4번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아시안인들의 축제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 축구와 배구가 내일부터 메달을 향한 여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사상 첫 3위 연속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황선홍호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발걸음을 뗍니다. 23개 나라가 6개 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을 펼치는 날 우리 대표팀은 쿠웨이트와 태국, 바레인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무난한 예선 통과가 예상되지만 5년 전 첫 경기에서 말레이시아 일격을 당한 만큼 큰 대회 1차전은 어느 팀에게나 부담이 큽니다. 대표팀의 핵심인 이강인이 21일 밤에나 팀에 합류할 계획이어서 황선홍호는 빠르면 바레인전에서나 완전체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90분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포지션도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토너먼트 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16강에선 D조에서 올라올 일본이나 카타르와 만나고 8강에선 홈팀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도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도 수요일부터 열전에 돌입하기 위해 지난 주말 일찍 짐을 쌌습니다. 최근 아시아 선수권에서 5위, 일본과 중국이 빠진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3위에 머문 하락세를 감안하면 예선 첫 상대 인도전부터 긴장의 끈을 놓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